안녕하십니까, 꾼TV 아꾸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광주에 와 있는데 왜 왔느냐, 바로 이 그랜저 D56 그랜저 3.5 캘리그라피 블랙잉크 차량 때문에 왔습니다. 오, 차량 진짜 멋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 차량 때문에 경기도에서 광주까지 한 400km, 300km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멀리 달려온 만큼 이 차량에 대해서 뽕을 한번 뽑아보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저희 이 현대 엠블럼, 이 엠블럼부터 해서 이 라이트,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 블랙 그릴까지 다 매트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사실 저는 그 서울에서 검정색 차량을 먼저 보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좀 흰색은 조금 덜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하단부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완전히 블랙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 실물로 보는 거랑은 너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스타리아를 닮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차량을 보면은 뭐 눈높이가 이쪽에서 보는 거지 이 밑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타리아 닮았다는 느낌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네트에 있는 이 곡선이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잘 안 됐는데, 보면 이 본네트 접어놓은 거나 아니면은 이 휀다 라인 같은 거,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물로 보기 전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차가 별로다, 생각보다 이상하게 나왔다,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진짜 실물로 봐야, 이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들은 다 실물로 봐야 좀 괜찮은 차량들,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부분도 보면은 이제 이게 블랙잉크를 통해서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인데, 원래 그 실버 색상에서 그냥 블랙으로 바뀜으로써 이 그랜저에 대한 좀 올드했던, 아니면은 좀 클래식했던 그런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되고 좀 젊은 층의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툭툭 쳐보면은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고, 저도 스팅어 탈 때 이런 그릴 부분을 이제 막 검은색으로 죽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순정 부품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랩핑보다는 순정 부품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튜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랙 에디션이라서 이 현대 엠블럼도 블랙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없었으면 더 이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좀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현대마크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라이트, 그리고 깜빡이가 있는 이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블랙잉크 때문에 조금 더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안 볼 수 없죠.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와, 조명회사라고 부르는 그 아우디도 좀 능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곧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차량은 3.5기 때문에 V6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봤던 그 블랙잉크 에디션 검정색 차량은 2.5였는데 그 2.5랑은 또 다르게 엔진룸이 되게 빵빵한 느낌이에요. 역시 6기통 엔진이 들어가야 그랜저는 좀 그런 맛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서스펜션 쪽에 있는 이 모듈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진다고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한번 이따가 주행하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시 봐도 6기통 엔진은 꽉 차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를 볼 건데, 옆에도 일반 차량은 다르게 블랙잉크 에디션이 들어갔다는 게 딱 티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휠이 완전히 매트한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20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와, 이게 사실 그 검은색이 잘 표현되기가 힘들어서 이제 뭐 많이 도색들 하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순정 휠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더라면, 이런 이 볼트, 너트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조금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고 등급답게 피엘리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앞범퍼에서 봤던 이 검은색 몰딩이 옆쪽으로도 문짝으로부터 해서 뒤에 휀다까지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루프 몰딩 이런 부분까지 다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저도 제가 스팅을 탔었을 때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형들이 차를 이렇게 새로 사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검은색으로 랩핑을 해라 라고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차는 블랙잉크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충분히 이쁜 것 같고 많이 젊어진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저가 옛날에는 뭐 아버지 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블랙잉크가 들어가면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가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죠.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풍절음인데, 가까이서 보면 유리창하고 이 B필러하고의 유격이 없어서 이따 또 주행해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풍절음이 좀 많이 잡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잡이도 역시 풍절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비주행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 때문에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손잡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벤츠 S클래스에서만 보던 이 손잡이를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그리고 이 뒷유리에 있는 이쪽 창도 어떻게 보면 그랜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랜저에 어떻게 보면 뭐 롤스로이스급이나 뭐 S클래스처럼 뒷자리를 위한 오너 드리븐이 아닌 쇼퍼 드리븐까지 이렇게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나.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위치에 하고 있나, 이것도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모습에 표현된 이 휀다, 이 빵빵한 모습들이 진짜로 여태까지 현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와, 진짜 좀 되게 기가 막히지 않나,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이뻐진 것 같습니다. 라인이 앞에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도 바라봤을 때 되게 빵빵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에도 잘 담긴다라고 생각이 잘 되지는 않아요. 영상으로 저도 이제 지금 고프로로 보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는 모습하고 실제로 보는 모습하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실물로 봐야 해요, 이 빵빵함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장에서는 후면 부분에도 이제 그랜저나 아니면은 이런 현대마크가 다 블랙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테일램프 부분이 되게 어둡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블랙잉크를 통해서. 또 자세히 보면은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얇게 테일램프 선이 들어가 있는데, 와, 이렇게 얇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포르쉐 911 같은 그런 테일램프 얇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봤을 때 앞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차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휀다를 더 빵빵하게 만들고 라인을 이런 식으로 뺐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생기기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 차는 진짜 큽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오던 이 휀다 라인에 있던 이 몰딩들이 어떻게 보면은 블랙잉크로 잘 표현은 했는데, 뒤에까지 굳이 이런 검은색 티가 필요했을까? 그냥 차체 색깔이었으면 어땠을까? 뒷부분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는 깜빡이가 나오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깜빡이 부분도 검은색으로 완전히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은 하지만 요거에 잘 어울려져서 깜빡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퓨저 부분도 검은색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후진등이 나오고, 이 후진등 두께와 동일하게 이런 빨간색 라인도 있고, 이 차의 특징이 하나가, 보통 뭐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듀얼 배기가 들어가곤 하는데 이 배기구가 아예 없어요. 이 전 트림이 다 공통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배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배기구가 없고, 이 밑에서 봤을 때 이 수도꼭지 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 배기는 나름 또 듀얼 배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도 테일램프 등 어떻게 웰컴등이 켜지나 봐야죠. 와, 되게 우주선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 현대 엠블럼에 숨어 있는데, 현대 엠블럼 상단부를 누르면은 트렁크 열리고, 그래도 그랜저라서 그런지 되게 이런 실내 마감들을 전보다는 되게 잘해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국산차들이 보면 보이는 곳 부분들은 마감을 그래도 나름 잘 해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보면은
트렁크 천장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힌지 부분이 숨겨지는 부분부터 해서 이거는 뭐 달라진 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하나의 완전 혼연일체 같은 그런 트렁크 디자인의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잘못 얘기했었던 게 있었는데 전 모델 대비해서 트렁크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해요. 제가 안에 들어가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구독자님의 차량이니까 이번엔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도 공간이 더 있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나중에 LPG 차량이 나온다고 하면 이 안에 도넛형으로 또 LPG 통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 열리는 거랑 닫히는 거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열릴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닫을 때 도 그렇고 되게 좀 고급스럽게 닫힌다라고 해야 될까? 제가 지금 벤츠 차량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는데 뭐 E클래스나 S클래스 뭐 이런 유형들 보면은 닫힐 때 되게 경박스럽게 닫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또 그러지 않고 걔네들보다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이 풀체인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전 그랜저가 살짝 보인다는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테일램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었잖아요. 이 휀다 라인이 살짝 접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전 모델에 대한 풀체인지, 이 전 모델을 사라지게 했다고는 또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그 그랜저의 이미지가 살짝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휀다 라인이 이렇게 테일램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건 되게 좀 드문 경우인데 보통 여기서 끊기는데 이렇게까지 오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이 차가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를 왔는데, 실내는 되게 블랙잉크 에디션을 완전히 그냥 시꺼먼 블랙 색상입니다. 천장부터 해서 시트, 그리고 이 도어까지 모든 게 다 검정색인 거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블랙잉크를 되게 이뻐는 하는데 고민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해요. 이 시트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나름 브라운이나 아니면 베이지 뭐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원하는데, 그런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검은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블랙잉크의 블랙 시트, 그리고 실내 몰 블랙인 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볼 건데, 지금 냉간 시동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용하게 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문이 열려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좀 들려왔던 이 소리는 되게 많이 이 방음에 신경을 많이 썼다. 엔진룸 자체에서도 만약에 문을 닫고 들었다라면은 더 작게 들렸을 것 같은데, 더 작게 들렸을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이 프레임리스 도어의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이 부분까지 싹 다 완전하게 방음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더 많이 조용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할 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부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은색이나 이게 좀 실버톤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면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검은색 그리고 손잡이랑 되게 잘 어울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이런 부분까지도 검은색인 게 되게 디테일을 많이 신경 썼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을 보는 모습인데, 스티어링 휠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좀 진짜 아직도 옵티머스 프라임이 보이는 아직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게 레인지로버에서나 보던 그런 좀 핸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의 이 스티어링 휠은 이 가운데 부분이 너무 뭐가 잡을 게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따 주행하면서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럼식 기어가 드라이브 방향에 맞게 앞으로 가는 거는 드라이브를 위로, 그 다음에 뒤로 후진하는 거는 R로 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기어를 넣을 때 이 부분도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이때는 드라이브로 해서 전진하는 이 파란색과 동일한 색깔이 나오고, 후진할 때에는 후진등의 빨간 색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스포츠 모드 빨간색 점등 됐었고,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보라색 점등 잠깐 됐었었고,
그다음에 에코 모드 또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이 표현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은 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블랙 잉크를 통해서 완전 블랙 색상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호불호에 가라 그러면은 진짜 호 쪽에, 극호에 속하고, 이 차는 등급이 캘리그라피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 캘리그라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과 이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벤츠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쁘지만은 그거는 그거대로 이쁘고, 요건 또 이거대로 이쁜, 그런 서로의 각자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I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UI에 대해서 뭐 이런 UI가 되게 차값에 비해서 안 이쁘다, 차량에 비해서 안 이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OTA를 통해서 변경 가능할 거라고 하니까 지금은 좀 낮은 등급으로 이렇게 보였다가 더 이쁜 모습을 통해서 이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비게이션의 터치감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로그인 할 때에는 뭐 이런 지문 인식을 통해서도 내 차가 누가 어떤 사람이 탔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요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면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듯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진짜 많은 기능들이 있네요. 저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확인들을 못했었는데, 진짜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폰 프로젝션,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음성 메모, 녹음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시트 포지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빌트인 캠이 이번에 최초로 음성 녹음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행 중의 상시, 뭐 주차 중의 상시, 주행 중 이벤트, 뭐 주차 중 이벤트, 지금 여기 제가 또 나오는 모습이네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따로 수동 녹화하고, 뭐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지금 당장 현재 한번 뒤에 보여주십니까? 네,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온 동생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이 빌트인 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이패스 부분도 이쪽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하이패스는 여기에 꼽아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에 있는 기기를 통해서도 하이패스 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진짜 다양한 기능들이 정말 많아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부분 진짜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다 OTA를 통해서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의 이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죠. 이게 택시 미터기 같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뭐 부정할 수는 없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요즘 터치식으로 바뀌고, 뭐 물리 버튼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택시를 많이 봐서 그렇지 택시를 생각하기엔 너무 아까운 차이지 않나. 물론 택시가 나오긴 하겠지만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이런 터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전 중에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제가 안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작동을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터치하면서 이렇게 툭툭 터주는 그런 느낌이, 얘가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차량의 충전기 부분이 좀
특별한 게 있는데 그냥 충전만 할 때 그냥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은 이 주황색 버튼이 나오죠. 이 주황색 불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그냥 충전만 할 수 있고요. 이 UVC 버튼은 이제 살균 기능,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살균 기능이 이 콘솔 박스에 넣었을 때 거기에서 작동할 수 있고, 이 안쪽에 있음으로써 우리 몸에 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잠깐만 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이게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은 문이 닫혀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지금 작동하는 모습 보이죠? 이게 문을 열었을 때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이 없을 때에는 그냥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컵 고정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컵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막 세워놓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탐나는 차 중 하나입니다. 탐나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트는 지금 보시면 되게, 원래 우리가 그랜저라고 하면 되게 푹신한 시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푹신한 시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잡아주는 느낌, 좀 젊은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그런 시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앉아보면 우리가 푹 안긴다라는 느낌보다는 딱 잡아주네, 그냥 딱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HUD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 이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거 이따 주행하면서 한번 좀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헤드레스트가 위로 아래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앞뒤로는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행할 때 불편할지 안 불편할지는 딱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뒷좌석에 앉아봤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이 창문이 지금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지금 이 걸쳐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옵니다. 이 이유가 지금 이 휀다가 이 휠하우스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창문이 더 내려갈 수 없는 구조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창문이 작아진 거에 비해 치고 좀 많이 많이 열린 게 아니라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하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머리를 기댔을 때 지금 얼굴이 거의 다 가려지죠. 이게 이제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좀 안락하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조금은 답답하다는 느낌도 동시에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 바라보면 이 루프 라인이 좀 더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파노라마 썬루프 엄청 큰 거, 뭐 아니면 듀얼 썬루프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에서는 조금 멀어진 느낌인데, 그래도 답답하지 않고 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키가 181이고 앉은 키가 좀 큰 편인데도 딱 닿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 이 썬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차가 그리고 제가 키가 181이고 앉은 키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차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닿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허리 펴고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보다 뭐 불편하진 않다, 딱 맞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파여져 있긴 한데, 저 같은 좀 키 큰 사람들을 위한 또 그런 차량이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한 이만큼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너 드리븐이 아닌 쇼퍼 드리븐이라는 그런 차량이라는 게 생각되는 게, 뒷좌석에 또 이런 목베개, 또 이거 잊을 수 없죠. 이런 부분도 좀 신경 많이 쓴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풀옵션에만 들어간다는, 높은 등급에만 들어간다는, 그리고 우리가 G80 이상급에만 들어간다는 그런 이 기능이 또 들어가 있네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시트가 앞으로 좀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지금 한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이만큼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헤드 위치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느낌을 들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 것 같고, 컵홀더는 이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옛날에는 USB to C 뭐 아니면 USB to 뭐 아이폰 잭 뭐 이랬었는데 지금 차들은 다 C 타입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C 타입이 대세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못 찍어갖고 너무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인데, 원래 그랜저에도 있던 이 햇빛 가리개가 프레임리스 도어에는 어떻게 작동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이래서 이 옵션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이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창문을 한 번 더 닫으면은 전동 햇빛 가리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얘는 문을 열었을 때에도 네, 굳건하게 잘 버텨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창문이랑 이런 간섭도 없고요. 그래서 햇빛 가리개가 이렇게 전동으로 들어가서 이게 좀 비싼데도 난 이 가격값 정도 하는 것 같다. 얘기로 듣기에는 50만원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햇빛 가리개도 있는데, 이 뒤에 햇빛 가리개는 앞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앞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것도 전해차와 동일하게 열었다 닫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열에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고 이렇게 이 차량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 올류 그랜저 차량을 이렇게 타볼 건데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어가지고 지금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은 또 어떠한 느낌이고, 실제로 주행했을 때, 그리고 아까 옆에도 앉아봤죠, 또 어떠한 느낌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실까요? 나한테 이 드라이브가 아직은 낯설다. 처음 할 때는. 지금 이 화면도 보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찍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 나 가라고 알려주는.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방금 방지턱 넘을 때에도 이게 덜컹이 아니라 진짜 이 차가 가만히 있는 것까지는 아니, 좀 오버하 표현하는 것 같고 좀 덜컹이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앞차들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앞차 보면은 지금 카니발 완전 낭창낭창 거렸는데 약 200m 앞 되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진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사실 저는 완전히 강추하는 좀 느낌인 것 같아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방지턱 많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느낄 때마다 진짜 느낌이 너무 색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막 깡통을 사면은 뭐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량들도 승차감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한번 경험하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이거 이따가 없는 차 타면은 되게 느낌 이상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고민한 게 네. 이게 20인치를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휠이 20인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8인치를 하려고 했는데 20인치로 네. 되다 보니까 네. 승차감이 어쩌가 정말 걱정됐거든요. 네. 근데 이 프리뷰를 대고 나니까 네. 20인치더라도 네.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인치가 커지고 타이어가 얇아지니까 이 노면을 읽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이 나는 게 아니라 노면을 읽는 듯한 느낌은 살짝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싫다 이것마저도,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8인치 휠로 뭐 인치 다운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다른 차랑 뭐 바꾸거나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뒷좌석 어떻게 보면 처음 앉아보시는 거잖아요. 느낌 어떠실까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걸 앉아보니까 SUV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지셨나 보네요. 역시 세단은 세단이다. 저기로 올라가면 되죠? 차가 조용하니까. 근데 진짜 이 도로가 이렇게 여태까지 안 좋은 상태로 왔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승차감 좋지, 아무 소리 안 잠시 들리지.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또 이게 신차뽕이라 사람들이 쳐다보지. 삼박자가 아주 최고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이게 구독자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로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걸린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키가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뭐 거슬리거나 잠시 후 막 부딪혀서 우회전하세요.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이어서 없거든요.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고 엑셀 밟고 이러고 있는데 뭐 허벅지가 닿지도 않고, 지금 보일까요? 영상에서 또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엑셀을 밟음에도 허벅지가 전혀 닿지 않는, 뭐 정말 쩍벌남이 아닌 이상 뭐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불편하지 않다, 뭐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겠고, 그 다음에 이쪽 부에서도 보면은 창문이 되게 많이 작아진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창문이 되게 많이 작아진 차인데, 이거는 내 키가, 앉은 키가 얼마냐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앉은 키가 크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분들의 리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이게 어깨 여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서 되게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었었는데, 지금 제 181에 잠시 후 앉은 키가 왼쪽 킨 11시 기준으로 방향입니다. 아니면 한 178 이어서 정도만 돼도 주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하다는 느낌, 좀 오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건우가 볼 때는 어때요? 지금 뭐 많이 답답해 보여요? 경로 안내를 별로. 종료합니다. 그쵸? 네. 제가 봤을 때도 창문이 많이 작아진 건 사실인데 이게 뭐 답답하다의 그런 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근데 느낌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계속 방지턱 넣고 싶을 네, 정도로 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느낌이 좋다. 이 서스펜션이 그러면 코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느낌이 있는 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액티브 바디 컨트롤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아... 그건 있지 않을까요? 확 틀어봤는데 네. 오, 깜짝 놀란 게 뚫림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이 잡아주는 느낌인데? 많이 잡아주네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코너가 심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길을 이렇게 코너 쭉 돌아준다 그러면 그런 데서 엄청 잘 잡아주겠네. 네. 아, 코너 또 돌아보셨구나. 느낌 완전 괜찮은데? 오오오. 아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잡아주네요. 얘가 일부러 잡아주는 느낌을 내주네. 여기가 딱딱해진 여기가 음. 좀 네, 그런 느낌이 있다. 나 잡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만, 이제 남들은 고속에서 스포츠 모드를 놨다면 약간 여기서 핸들이 내가 돌릴 수 있을 때 제어가 그 정도로 힘이 확 들어갈까, 그거 한번 느껴보려고. 확실하게 스포츠 모드 누르니까 그 핸들이 엄청 묵직해져요. 엄청. 오, 이게 지금 이런 느낌이고, 핸들 돌릴 때도 힘을 더 줘야 된다는 느낌 확 들고, 지금 여기서 이런 느낌이라 하면 드라이브 모드 때는 바꾸면 똑같은 힘인데 완전 핸들 느낌이 가벼워졌다가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스포츠 모드 때 나 지금 이거 잡아주는 것 같은데. 네, 스포츠 그쵸? 때는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주죠. 스포츠 모드 때는 이 시트도 또 잡아주는 게 있네요. 운전석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긴 한데, 오, 약간 뭐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 딱 잡아주는 느낌 들어요. 오, 그러면 이게 스포츠성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 써준 게 되게 많이 느껴진다. 나중에 좀 이런 말 하면 웃기긴 한데 그랜저 N 같은 거 나오면 좀 기대해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S클래스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S클래스에도 있는데 뭔가 걔는 스포츠성 느낌이 아예 들진 않은데 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좋은 차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지금 느끼고 있어서 행복하네요. 너무 사고 싶네요. 아, 이거 덕분에 진짜 잘 탔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은 조금 더 타보고 싶긴 하지만 저도 또 일정이 있고 올라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간 내주신 차주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위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기회가 있을지, 만약에 혹시나 출고하시는 분이 또 있다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3.5 캘리그라피 블랙잉크 차량을 타본 악군이었습니다.